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연구원님과 함께 유망 종목 한번 꼽아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그 전에 사실 저희가 반도체 기업들을 많이 다룬 만큼 또 이제 SMRC 제재 이슈를 또 짧게 짚어보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결국에는 또 SMRC가 제재를 피할 수가 없게 됐는데 다행히도 뭐 우리 기업들에는 반사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분석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좀 글로벌 공급 체인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까요? 네, 우선 지난 주말 확정된 미국 상무부의 SMIC 제재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종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IC는 우선 중국의 대표 파운드리 기업인데 팹리스 기업들 퀄컴이나 브로드컴이 대표적이죠. 반도체 설계 기업들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반도체를 제작하는 기업을 쉽게 파운드리 기업이다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공장에서 반도체를 찍어내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SMIC의 경우는 중국 화웨이로부터 전체 매출 비중의 약 19%에서 20% 수준의 주문을 수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후에 퀄컴이 8.6%, 브로드컴이 7.5% 수준으로 주문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퀄컴이나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현재 SMIC 제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생산의 일정량이 막힌 상황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발표된 바가 없고요. 아마 로비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인텔이나 AMD 같이 화웨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제재 대상이 모바일용 칩, 즉 핸드폰이나 기타 장비에 사용하는 칩 관련 기업들만 제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용 칩 같은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아니기는 한데 특허권도 관련되어 있다 아니면 엄청난 로비를 진행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긴 한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퀄컴이나 브로드컴 또한 로비를 못하는 기업이다라고는 절대 생각이 들지 않고요. SMRC를 상대로 또 매출을 올리고 있는 미국의 대표 반도체 장비 기업들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아니면 랩리서치 같은 경우에 실적 관련 우려가 상존을 하고 있는데 두 기업 모두 전체 매출 비중 중에 약 3%에서 5% 수준 정도만 SMIC 향 매출이기 때문에 관련된 우려는 줄여도 무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SMIC 제재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3주 전쯤에 대만 기업들을 설명을 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미국의 SMIC 제재가 가시화된다면 이전에 수출드렸던 대만의 파운드리 대표 기업인 TSMC나 아니면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반사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 주말 SMIC 제재 발표 이후에 어제 월요일이죠. 대만에 상장된 UMC의 경우는 상한가인 10% 제한에 걸린 상태로 종가를 찍었고 오전부터 10% 걸린 상태로 내려오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미국 상장된 UMC의 경우는 어제 17% 상승한 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TSMC도 공장 가동률이 100%다. 더 이상 늘릴 캐파가 없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캐파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미국의 중국 제재가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TSMC뿐만 아니고 대만의 IT 및 관련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반사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SMRC 제재에 대한 이슈도 짧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소개로 바로 또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이제 대만 기업 두 곳과 이제 인텔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기업 사실 유동훈 부장님도 어제 대만에 대한 매력도를 계속해서 짚어주고 계셨는데요. 오늘 어떤 대만 기업도 살펴볼까요? 네, 어제 유동원 본부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셨다시피 대만에 대한 국가와 기업들의 매력도는 더 이상 강조할 부분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폴머사 플라스틱이라는 기업으로 1954년도에 설립된 대만 대표 종합 화학회사입니다. 포모사 케미컬이라고 해서 화학회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대만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화학 기업입니다. 주로 플라스틱 원료나 아니면 화학 섬유 제품을 제조하고 있고 주요 제품으로는 PVC라고 하죠. 폴리어마티닐, 고밀도, 폴리에틸렌, 아클릴 등 다양한 화학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PVC 생산 능력은 현재 일본의 시네츠 화학에 이어서 글로벌 2위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현재 대만에서 가장 큰 민간 기업 중 하나로 총 자산이 4조 달러 규모 그리고 직원은 약 11만 명에 달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대만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PVC 제조로 세계 2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대만에서 가장 큰 민간 기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PVC 수요가 다방면으로 좀 활용이 되는 만큼 투자 포인트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 또 잡아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호모사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만 대표 종합 화학 기업으로 대만 최대 규모의 민간 기업입니다. 플라스틱, 석유, 정제, 섬유, 전자, 에너지, 운송, 그리고 의료나 교육 등 다양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이나 현대도 물론 의료원도 있고 교육 산업도 영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공급망 축소가 됐고 이로 인해 실적 불확실성이 현재 상승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만을 대표하는 기업답게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모사 미국 법인을 통해서 향후 3년간 4개의 프로젝트를 실시해서 연간 480만 톤 이상의 PVC 원료인 에틸렌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이고 이렇게 생산된 에틸렌을 기반해서 PVC를 생산을 해서 원가를 절감할 것이다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또한 지속적인 연구시설 투자를 통해서 고품질 그리고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에 대한 포부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4차 산업 시대에 맞춰서 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공정 과정 개발을 기반해 효율적인 비용 관리 그리고 해외 투자 능력을 통한 생산 능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이뤄 나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해외 투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호모사 그룹 같은 경우에 미국 텍사스주의 에탄올 크래커 공장에 투자한 상태고 이외 루이지애나주의 석화 단지 그리고 중국에는 복건성 스테인리스 공장 등에 투자를 진행해둔 상황입니다. 또한 대만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배당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호모사 같은 경우에는 그룹 내 핵심 기업으로 높은 배당 성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작년 배당 수익률이 약 4.7% 수준으로 대만 가권 지수의 평균인 4%포인트 보다 높고 대만 내에서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기반해서 안정적인 성장 또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만의 삼성이라고 소개를 해주시니까 또 그 규모가 또 와닿고 있는데요. 배당 수율 같은 경우도 4.7% 수준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탄탄한지 이제 실적 상황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우선 호모사 플라스틱의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플라스틱 사업부 비중이 약 33%, 그리고 폴리에탄올 관련 사업부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외 다양한 사업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실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려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공급망이 축소된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실적이 조금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실적이 회복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뒤에 잔존가치 모델로 분석한 호모사 플라스틱의 상승 여력은 예상하루의 10.2%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5%를 적용했을 때 현주가 대비 약 4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대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실적 관련 우려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동사 경영진이 발표한 바대로 그리고 높은 배당 수익률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대만을 대표하는 기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한다면 충분히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승 여력 40%대로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나 높은 배당률을 좀 포인트로 잡고 투자에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수스텍 컴퓨터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그 아수스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수스 노트북으로도 많이 아마 접해보셨을 텐데요. 다음으로 소개드릴 기업은 아수스 테크라는 기업으로 아수스라고 많이 알려진 기업입니다. 1989년도에 설립된 PC 제조 기업이고요. 현재 컨슈머 노트북 시장 글로벌 3위 안에 들고 있고 메인보드와 게이밍 노트북 부분에서는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임들은 롤이나 배틀그라운드 등 고성능 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써야 게임에도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만큼 제품의 성능과 질이 좋다, 우수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수스텍의 주요 제품으로는 게임용 컴퓨터, 스마트폰, 메인보드,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 의료기기까지 최근에는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게이밍 PC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고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컨슈머 노트북 시장에서는 글로벌 3위 안에 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메인보드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 부문에서는 전 세계 1위를 차지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역시나 게임 산업이 또 커져가고 있는 만큼 동반 수혜를 또 받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인트도 짚어주시죠. 네, 아수스텍의 투자 포인트로나 우선 앞서서 말씀드린 바대로 글로벌 컨슈머 노트북 시장 3위 안에 드는 기업으로 게이밍 노트북 부문에서는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 2분기에는 게이밍 PC 사업부 매출과 크롬북 또한 제작을 하고 있는데 크롬북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30% 그리고 게이밍 PC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 성장을 하면서 고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뭐 본의 아니게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계속되면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 3분기뿐 아니라 하반기까지 전반적으로 실적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아수스텍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 비중 중에 70% 이상을 차지하는 PC 사업부가 주력 사업부입니다. PC 사업 부분에서는 크게 메인 브랜드인 아수스, 에이서스, 그리고 전문가용 브랜드 프로아트, 그리고 게이밍 브랜드인 ROG 등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고 게이밍용 브랜드 ROG의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글로벌 1위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별 매출 비중의 경우 뭐 게임을 가장 흥미롭게 하고 잘하고 있는 지역인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이 42%로 가장 높고 이외 유럽이 30%, 미주 지역이 22% 순으로 매출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전문가용 브랜드 프로아트를 출시를 했는데 프로아트 경우에는 최근 뭐 유튜버들의 화랑을 뒤에 입어서 영상 크리에이터 그리고 웹 디자이너뿐 아니라 전반적인 디자인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을 위한 고사양 PC 시장 공략을 위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아수스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로는 지속적으로 뭐 신제품 출시를 시도를 하면서 각 분야별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간다는 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점은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포인트, 코로나발 언택트 수혜가 크게 적용이 된다는 점, 그리고 지속적인 실적 전망을 예상을 해주고 계시고요. 신제품 출시도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투자 포인트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역시나 실적 상황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 아수스의 사업부별 실적을 한번 보시면 컴퓨터 시스템 및 메인보드 사업부로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뭐 PC 제작부의 사업부가 약 70% 이상의 매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 이외 스마트폰, 메인보드,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 의료기기 등이 나머지 3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작년 그리고 재작년 대비 약 10% 성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그리고 작년 그리고 재작년 대비 10%대 실적 성장을 이룰 것이다라는 점 특징적인데요. 그럼 이제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아수스텍의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을 분석해본 결과 예상하로의 8.8%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5%를 적용했을 때 현주가 대비 약 89.1%의 상승 여력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작년에 아수스텍의 경우 배당 수익률이 6.1%를 기록했습니다. 대만 곽건지수 평균이 약 4%인 것을 고려하면 곽건지수보다 약 2%포인트가량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또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 주가 대비 거의 90% 가까운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고 배당 수익률이 6.1% 수준이라는 게 참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대만의 두 기업 살펴봤고요. 이제 인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텔이 사실 7나노 공정 출시를 지연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수모를 겪고 있어요. 인텔에 대한 설명도 짧게 들어볼까요? 예, 인텔은 뭐 최근에 한때는 뭐 나 때는이라는 말로 뭐 최근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아무튼 그래도 전통적인 미국 대표 반도체 기업 인텔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텔의 설립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쉽게 말해서 반도체 회로 IC의 성능은 2년 2배씩 증가한다. 2의 배수로 증가한다라는 법칙을 고안한 고든 무어가 로버트 노이스와 함께 설립한 기업이고요. 이후에 주요 사업부인 뭐 CPU 및 관련 칩 그리고 다양한 컴퓨터 관련 제품 등을 생산하고 뭐 GPU 또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미국 실리콘밸리인 산타클라라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뭐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데이터 센터 외에는 공장이 없고요. 주력 공장은 뭐 오레곤주나 아니면 이스라엘, 아일랜드 등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뭐 애플이 인텔과의 관계를 청산했다. 그리고 AMD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면서 상당히 우려가 커진 기업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현재 인텔의 상황 그리고 어떤 투자 포인트로 인텔을 지켜봐야 할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좀 리스크들이 많이 나타나긴 했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또 기업인 만큼 현재 시점부터의 흐름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텔 같은 경우 뭐 많은 투자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겠지만 저희가 현 시점에서 들여다봐야 할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뭐 인텔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까지 전 세계 글로벌 CPU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해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내 시총 1위를 지속했던 기업이고 뭐 인텔에 대해서는 못 들으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컴퓨터 본체 아니면 노트북 본체에 인텔 스티커가 항상 붙여 있기도 하는 친숙한 기업인데요. 그런 인텔이 2017년에는 이전에 소개드렸던 대만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에 밀려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내 시총 1위를 반환을 한 바가 있고, 뭐 이후에 2018년도에는 CEO의 뭐 스캔들, 그리고 최근 7나노 공정이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10나노 공정에는 실패했다. 애플도 이제 인텔로부터 수급을 중지하고 자체 반도체 칩을 생산한다라는 얘기가 악재성 소식이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지속해서 들리기도 쉽지 않은데 계속해서 들린 기업이고요. 그러면서 주가 또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연초 대비 22% 오른 반면 인텔은 오히려 16%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 바가 있고요. 이렇게 관련된 우려가 상존을 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 제재 조치 열애 기업으로 인텔과 AMD를 지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텔은 화웨이에게 계속해서 노트북에 들어가는 CPU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는 인텔에게는 당연한 수혜라고 보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 면에서 현재 우위를 점하고 있는 라이벌 기업 AMD 또한 계속해서 수급을 할 수 있기에 이 상황은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후에 지난 8월 중순쯤에는 아키텍처 데이라고 해서 신제품 및 기술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봤더니 현재 10나노미터 공정에는 미세 공장 전환 수준으로 성능을 향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10나노미터 제품 출시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10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기반한 CPU, 아이스레이크라고 불리는 CPU 제품은 출시일이 아직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출시 후에 시장 반응이 상당히 인텔에게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4차 산업 시대에 따라서 현재 미세공정, 반도체 나노미터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텔이 현재 조금은 뒤처져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때는 인텔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대표 반도체 산업을 이끌었던 인텔이기 때문에 따라잡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 인텔의 움직임 또한 인텔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또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인텔입니다. 그래도 사실 워낙 저력이 있는 회사인 만큼 지금부터의 흐름 참 중요하겠고요. 아이스레이크의 출시 또 주목을 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승 여력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현재 인텔의 상승 여력을 잔존가치 모델상 분석해본 결과 예상 하루 20.2%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10%를 적용을 했을 때 현주가 대비 약 10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뭐 10나노미터 공정 그리고 지연됐던 7나노미터 공정의 성공 여부가 인텔의 승부수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20년 예상 PER이 10.3배, 약 10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준의 30대 기업들의 평균 PER이 약 30에서 31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인텔은 현재 뭐 이익 전체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만약 향후 출시된 뭐 10나노미터 공정을 기반한 CPU,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스레이크가 성공적으로 출시가 되고 시장 반응이 만약에 좋다, 긍정적이다라고 하면 향후 인텔의 성장과 더불어서 현재 관련된 우려들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텔의 추가 상승 여력 100% 이상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 유념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유망 기업 세 곳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